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연말까지 5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자, 그 이유가 규제의 완화, 제도권의 편입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규제 완화는 SEC와의 규제 완화가 확실한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제도권 편입의 기대는 SEC가 승인해주는 ETF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자, 그런데 현재 시점 얼마입니까? 4,000원을 또 한 번 위협할 정도로 하방 압박을 크게 가져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5달러의 돌파 가능성을 이야기하더니 현재는 왜 4,000원대를 또 한 번 위협하고 있을까? 자, 뉴스의 기대감은 엄청나게 많은데 시장에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코인이 전반적인 약세가 같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서 방향성은 상이하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리플 코인도 같은 1세대 코인이고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들은 여전히 높은 부분도 사실이죠. 근데 XRP 리플 코인은 유독이 SEC한테 지난 4년 동안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 증권성 용리에 따라서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받았고, 비트랑 이더리움이 올라갈 때 리프는 1,000원대 밑에서 못 올라갔던 부분들을 다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XRP 리플 코인 이제서야 길을 피고 올라가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변동성을 많이 가져오고 재차 4,000원을 위협하는 행동인 이 부분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냐? 자, 리플 하루 만에 903%의 청산 불균형이 나오면서 기관들의 매집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 기관, 기업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굽니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죠. 자, 고래들은 XRP 리플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 관점에서 그들은 매집하고 있는 부분에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고래가 들어오게 되면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러한 고래들이 매집하는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가격을 올리면서 계속 사 모은다는 게 아니라,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의 비중을 추가하는 거,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매집하는 관점, 그러니까 은행과 대형 기관이 저가에 매집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니플의 단가를 억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말 그대로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서 단가를 오히려 못 올라가게 눌러내린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강력하다라는 것은 고래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알고 있죠. 근데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다시 떨어진다면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매도하기 바쁩니다.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가를 만들기 위해서 고래들은 이렇게 움직임을, 하방 압박을 계속적으로 주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니플 코인의 단가를 누르고 있다. 근데 니플의 채택은 계속적으로 은행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강력한 모멘텀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 또한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XRP 니플 코인 정말 4,000원대를 계속적으로 위협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터치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추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의 흐름을 다시 역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추세를 어떻게,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매수와 매도의 대응,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XRP 니플 코인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이 있는 건지, 오늘처럼 마이너스 2%가 넘게 빠지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도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독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을 드렸던 니플 XRP 채택을 은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제가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뭐가 있죠?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기대감.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과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왜?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그래요.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는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이 모든 부분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니플 코인이다. 그래서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들이 니플을 채택하는 게 많아져야 되겠죠. 왜? 기존에 우리가 은행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할 때 어떤 걸 이용합니까? 스위프트를 이용하죠. 자, 이 스위프트는 무엇을 말하죠? 국가 간의 송금 거래에서 우리나라 원화에서 일본의 엔화로 보내는 부분에서 달러가 중심에 딱 들어가죠.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작업. 이게 바로 기존에 사용했던 스위프트 국가 간의 송금 거래거든요. 근데 이 부분 대신 XRP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우리나라 XRP에서 일본의 XRP로 바로 송금하면 되죠. 이게 바로 지금 은행들이 니플을 채택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간도 더 절약되는 부분, 비용도 더 절약되는 부분에서 니플 코인을 채택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강력한 모멘텀들은 이렇게 같은 금융시장과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니플이 최종전에 돌입할 것이다. 월가와 은행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는 니플의 모습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재 단가를 보게 되면 한숨만 나오죠. 4,000원대 또 한 번 위협하고 있으니 정말 월가를 삼키고 은행을 삼킨다면 쭉쭉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냥 올라간다면 개인들의 물량이 따라 붙을 생각이 더욱더 커지겠죠. 그러한 부분을 고래들은 절대 원치 않는다는 것도 한 번 더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XRP 니플 코인 지금까지 움직임 한번 보시죠. 자, 3,000원에서 3,500원의 이 박스권 라인은 어떻습니까? 4개월이 넘도록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부분이 상승률 갖고 왔고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시점은 뭐였습니까?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는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더 많이 쓰이겠다. 라는 부분 때문에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방 압박 받고 길게 횡보라인을 가져왔던 지금 현재 이 시점 4,000원부터 4,500원 라인입니다. 물론 이 라인 때 지긋지긋하시지만 지난번 상승력을 갖고 왔던 직전의 모습과 현재 이 시점의 모습은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는 거.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게 나올지 이 부분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현재 단가가 더욱더 눈에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매도가 나오겠지만 재차 다시 고래가 매집하고 있는 환경에서 또 한 번의 상승력을 가져온다. 정고점 5,000원대 라인을 돌파하는 부분 또한 빠르게 나올 가능성 또한 높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모멘텀이 또 어떤 게 나올 게 있습니까? 바로 ETF라는 거. 자, 우선 이미 렉스 ETF는 나왔습니다. 렉스 오스프리 니플의 현물 ETF는 구조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출시가 되자마자 2025년도 신규 ETF 중에 첫날 거래량을 최대치를 기록했던 게 바로 렉스 현물 ETF예요. 자, 우선 어떤 게 틀린지 한번 부교를 해드리면 이 렉스 ETF 같은 경우는 현물 ETF는 맞지만 우리가 투자자가 직접 니플을 매수해서 그런 다음에 운영사한테 맡기는 거
이게 바로 렉스 ETF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물 ETF는 뭡니까? 현물 ETF는 운영사가 직접 니플을 사서 운영하는 것을 말하죠. 구조가 틀리지만 같은 ETF는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XRP 현물에 투자했던 자금이 매도가 되고 ETF에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투자의 자금이 분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현물 ETF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처음에는 무조건 현물에서 매도가 나오고 ETF로 자금이 유입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ETF가 올라가기 위해선 현물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의 기초자산이 올라가야지 그들의 펀드도 올라가는 거. 이 부분들이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점은 넥스의 ETF가 나오고 추후에 현물 ETF가 나오면 똑같은 현재처럼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판단해 보시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나온다고 해서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매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점은 모멘텀의 남과 더욱더 크게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 또한 높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판단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니플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같이 연동하고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그 말인즉슨 니플의 움직임은 더욱더 앞으로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 시점은 정말 지긋지긋한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다시 한번 두드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 수익관 관리까지도 지금 우린 완벽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 떨어진다고 매도하고 올라간다고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수익관 관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씩 지금부터 전략 세우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XRP 리플코인 영상 오늘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를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 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함께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 자료도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